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오늘 얘기할 이야기는 바로 경영지도사 기업 진단론이죠. 아마 이제까지 시험을 갖다 쭉 이렇게 여러분 봐보신 분도 있고 물론 뭐 당에 합격하신 분도 있지만 2022년도에 뭐가 되느냐 그럼 기업 진단론은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시험 문제 출제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그 나오는 숫자나 빈도가 범위가 확 달라졌습니다. 보통 우리가 기업 진단론 공부를 하면 통상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한 80점 정도는 무난하다 아니면 70, 80 그래서 다른 과목을 끌어올려주는 역할을 했는데 2022년도 문제를 딱 받고는 아마 여러분들이 절망하지 않았나. 2022년도 시험 보신 분은 그러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쭉 얘기하는 것은 기업 진단론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그리고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뭐 교재가 한 5년 뒤에도 그대로 나온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시험은 항상 진화합니다. 교재는 항상 어야 되죠. 새롭게 변화가 돼야 되는데 아마 한 5년 동안은 거의 어야 되느냐 그러면 기업 진단론 문제가 비율 분석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들 잘 알지만 재무 비율 분석에서 거의 대다수가 많이 남았는데 이번에도 1등은 역시 재무 비율 분석입니다. 그런데 이 재무 비율의 분석이 어야 되느냐 그러면 일종의 이 재무 비율 분석에 뭐가 되느냐 커다란 변화가 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비율을 갖다 본다면은 2022년도를 갖다 우리가 생각해 보자 이거죠. 이게에서 엄청난 뭐가 되느냐 그럼 문항수를 갖다 14개 정도 나오던 게 몇 개로 7개로 하강했다. 거의 어야 되느냐 그럼 문제가 비율 분석만 알면 합격한다 이럴 정도로 생각했을 정도로 문제가 어야 되느냐 그러면 쉬웠다 이렇게 봐야 되죠. 근데 지금 어떠냐 14개에서 7개로 하강했다 그런 이야기는 재무 비율 분석 문제를 이제는 다양하게 딴 쪽으로 돌리겠다 하는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변화가 크다 그러는 이야기를 갖다 여러분은 알아둬야 되고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는 그럼 어디로 가느냐 이 문제들이 어디로 가느냐 재무관리 쪽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잘 알지만 파이낸싱이다 그러는 일종의 재무관리죠. 파이낸싱이다. 이 파이낸싱은 뭐가 되느냐 그러면 자금의 조달과 자금의 운용 일종의 회사에 자금에 대한 뭐가 되느냐 그러면 조달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느냐 그런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되죠. 바로 회사가 필요한 자본을 어떻게 조달하느냐 그리고 바로 자본에 대한 운용을 갖다 어떻게 하느냐 그런 얘기가 되는데 이쪽으로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치우쳤다 이제 이동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지만 자금에 대한 조달 예를 들어 우리가 봤을 때 자금을 어떻게 조달해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와 그 다음에 자금에 대한 운용을 갖다 어떻게 하느냐 그런 이야기 이 두 가지가 뭐가 되느냐 재무관리가 되는데 재무관리 쪽에서 어떻게 되느냐 획기적인 문제로 이제 자꾸 문항을 갖다가 바꾸고 있다. 그래서 약간의 재무관리 부위가 더 보완이 돼야 되지 않겠나. 뭐 우리가 제한된 책 속에서 이제 강의를 하고 또 책 범위 내에서 우리가 강의를 하다 보니까 2022년도 시험을 갖다 봤을 때는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거다. 재무 비율 분석이 어떻게 되느냐 7개에서 14개에서 7개라 그러면 엄청 많이 준 거죠. 그래서 이런 변화가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얘기를 갖다 우리가 쓰고 그래도 우리가 봤을 때 모든 문제는 이제 이 재무관리 쪽을 갖다 좀 신경을 쓰자 하는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쓰면서 이제 여러분과 함께 핵심되는 그래도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되고 우리가 꼭 어떻게 되느냐 체크를 하며 신경을 써줘야 할 부위에 한 4가지 정도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업 진단론을 갖다 우리가 얘기할 때 기업 진단론 이 기업 진단론에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바로 2023년도를 갖다 비율을 갖다 우리가 본다 그럴 때 첫 번째 생각해야 될 이야기가 뭐가 되느냐 역시 여러분 잘 아는 2023년도를 대비한다 그러면 파이낸셜 레이티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뭐냐 재무의 비율 분석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죠. 재무의 비율 분석을 갖다 확실하게 우리가 잡지 않으면 곤란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재무의 비율 분석을 갖다 꼭 우리가 아는데 이 중에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한번 잡아봐라 그러면 역시 뭐 여러분 잘 알지만 유동성 얼마만큼 활발하게 움직이느냐는 유동성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레버러지라는 얘기를 갖다 우리가 쓸 수 있죠. 레버러지라는 얘기를 갖다 우리가 쓰는데 레버러지는 바로 타인의 자본의 의존도 부채를 갖다 어느 정도 쓸 것인가 하는 이야기가 바로 핵심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죠? 뭐 여러분 다 알고 있고 그다음에 활동성 얼마나만큼 활발하게 장사를 잘하느냐 활동성을 갖다 얘기한다 하는 얘기가 되고 네 번째 우리가 본다 그러면 네 번째는 수익성을 어느 정도 내느냐 수익성을 갖다 얘기하더라 하는 얘기를 갖다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수익성에 관련된 비율.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쭉 가서 뭐가 되느냐? 시장의 가치가 어떠냐? 시장 가치. 시장의 가치.
시장 가치는 바로 일종의 뭐가 되느냐 그러면 주가를 얘기하는 거죠. 주가. 일종의 얘기에서는 주가를 얘기한다 하는 말. 주식의 가격을 어떻게 올려주느냐. 오늘날 자본주의의 꽃이 뭐가 됩니까? 바로 자본주의의 꽃은 뭐가 되느냐? 주식회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식회사가 어야 되느냐? 주가를 올려서 어야 되느냐? 주주들을 만족시켜 줘야 된다. 뭐 현 상황을 비교하면 엄청난 돈을 투자했다가 지금 거의 바닥으로 떨어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주식은 항상 지속적이어야 되고 적정 수준에서 어야 되느냐? 팔고 적정 수준에서 사고 이런 걸 잘해야 되는데 전체를 다 그러기에는 위험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한 절반 정도 내가 10억을 투자했다 이럴 때는 한 5억은 홀딩해야 됩니다. 5억은 어야 되느냐? 시세에 따라 어야 되느냐? 그러면 그 추이를 봐서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이런 바로 피드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뭐 지금 같으면 주가가 엄청 부동산과 주가가 나락을 갖다가 헤매고 있죠. 이때는 어야 되느냐? 통째로 운영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절반 정도는 항상 유사성에 의하여 경험 있는 사람들은 바로 주가를 이게 어느 정도 시세가 되면 이거 내가 팔는 게 낫겠다. 치고 빠지는 전략을 잘 쓰는 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여기 시장의 가치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우리가 본다 그러면 이제 종합적 비율 분석해서 종합적 비율 분석. 이 내용을 갖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바로 정리가 돼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우리 앞으로 2023년도에 대비해서 할 때 생각해 주자.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본다 그러면 이런 이야기가 가장 한 번 정도 우리가 체크를 반드시 하고 가야 된다 그런 얘기인데 핵심 이야기만 우리가 쭉 본다면 어떠냐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유동성 그럴 때는 얼마나 타인의 빚에 빨리 갚을 수 있느냐. 핵심은 뭐가 되느냐. 여러분 잘 알지만 유동부채가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됩니다. 유동부채가 어떠냐. 그리고 여기에 뭐가 들어가느냐에 따라 각각 달라지죠. 유동이 들어가면 유동비율, 당좌가 들어가면 당좌비율. 그 밑에 분모 유동이 들어가더라. 그리고 레버리지가 될 때 레버리지는 여러분 잘 알지만 뭐가 되느냐. 잘 알지만 하나의 자기 자본분의 타인 자본, 자기 자본분의 타인 자본이다. 자기 자본에다가 타인 자본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갖다 비율을 갖다 나타낼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레버리지다. 마치 지렛대다. 자기 돈을 얼마 쓰고 남의 돈을 얼마나 끌어이어서 장사를 하느냐. 바로 적정한 시속개물 갖다 레버리지라고 우리가 불러준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다음에 활동성이 나올 때 활동성은 얼마나 활발하게 물건을 파느냐 이것 때문에 분자가 뭐가 되느냐. 매출액이 되겠습니다. 분자가 매출액이다. 이런 이야기는 여러분이 다 알고 있어야 된다. 수익이익은 이제 뭐 여기에 순이익이 어떠냐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다음 분모가 되는 것 따라. 그죠? 이런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쭉 기본적으로 알면서 비율 분석을 좀 더 해야 되느냐. 신경을 써줘야 되겠다. 비율 분석은 그래도 7개, 8개 나왔습니다. 옛날 13개, 14개 나왔어요. 확 줄었죠. 그러나 비율 분석은 역시 기업 진단론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2023년을 갖다가 대비한다는 입장은 이거 바로 우리가 진단론에 대한 어떤 진단을 했다 이럴 때 2023년은 바로 비율 분석을 그래도 최고로 신경을 써줘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를 첫째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여러분 잘 아는 가중평균 자본 비용이다. 일종의 뭐가 되느냐 그러면 외기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왜 되느냐 그러면 바로 재무관리에서는 거의 최고로 어렵다고 얘기를 하고 기업 진단론 종목에서도 많이 시험에 나오는 이야기가 되는데 이건 바로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알지만 본 수업을 갖다 들을 때도 이해하지만 바로 왜 가중평균 자본 비용. 의미가 뭐냐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만약에 우리가 BS를 갖다 우리가 봤을 때 여기에 자산이 있다 이거죠. 자산 중에 남에게 빌려온 게 어디에 되느냐 그러면 바로 부채가 되고 그 다음에 주주가 낸 돈을 갖다 우리가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자본이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 100억이 뭐냐 그러면 내가 자산을 가지고 있다면 30억이 뭐가 되느냐 부채라면 70억은 뭐가 되느냐 자본이다 이거죠. 이 외액을 갖다 따지는 이유는 뭐냐 바로 가중평균 자본 비용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들어가는 비용이 부채 중에 비용은 얼마지? 주주에게는 또 뭐가 됩니까? 배당을 얼마 주지? 여기에 전부 다 우리는 이걸 뭐라 그러냐? 캐피탈 코스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캐피탈 코스트.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뭐가 되느냐? 돈을 끌어였는데 드는 비용을 일일이 뭐 사채는 얼마, 뭐는 얼마, 뭐는 주식은 얼마 이렇게 하지 말고 평균 에버러지가 어느 정도지? 평균 에버러지가 어느 정도지? 하는 걸 갖다 평균치를 갖다 나타내는 걸 외익이다. 이런 말을 갖다 우리가 쓰죠. 그래서 외익의 공식은 뭐냐 그러면 K0. K0는 말은 바로 가중평균 자본 비용.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비용이 들지? 이 평균치를 갖다 우리가 뜬다 이거죠. 돈을 빌릴 때는 반드시 주주에게도 어떻게 되죠? 배당을 줘야 돼. 사채는 뭐가 돼? 이자를 줘야 돼.
이런 게 다 하나의 뭐냐? 캐피탈 코스트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K0다 그럴 때 K0는 여러분 잘 알지만 이제 KD에다가 타인 자본입니다. 1-D. 1- 여기서 뭐가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T. T는 뭐가 되느냐? 바로 텍스, 세금이다 이거죠. 바로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자기 돈은 세금을 갖다가 내야 되겠지만 남에게 빚을 내서 장사하는 사람은 세금은 빼줘야 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1-T, 이 T는 텍스를 얘기한다 이거죠. 세금을 빼주자. 그리고 자기가 낸 돈에 대해서는 어떠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그리고 이게 바로 여기서 잘 알지만 요 곱하기 전체 얼마냐. 전체를 밸류라고 얘기하고 이건 타인에게 빌려왔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본드다. 사채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이 본드는 사채. 그래서 총 자본 속에 사채로 얻어온 거 빚냈다 이거죠. 요 빚에 대한 부위. 플러스 해야 되느냐 KE 자기 자본입니다. 여기는 어떠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곱하기 V분의 S. S는 뭐냐? 스톡. 이게 사채라면 이건 주식이란 말이에요. 주식. 여기 밸류는 바로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전체. 이걸 갖다 우리가 집어여가 숫자 구하는 거 매년 나온다. 왜 그건 여러분들이 필히 생각하고 이해를 하고 정리를 해둬야 될 거다 하는 이야기가 2023년도를 대비해서 문항의 변화가 있는 현 시점에 준비가 돼야 된다는 계획을 두 번째로 얘기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이제 잘 알고 있는 뭐가 되느냐. 손익분기점이라는 이야기는 너무나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뭐 이번에는 많이 문제가 쳐졌습니다만 세 번째 손익분기점이라는 얘기를 갖다 우리가 얘기하자 이죠. BEP다.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다. 그런 이야기 손익분기점이죠. 얼마를 팔아야 본전치기 합니까? 얼마를 팔아야 현상 유지가 되죠? BEP를 얘기한다 이거죠. 여기는 이제 여러분 잘 알지만 고정비다, 변동비다. 이 고정비 픽스드 코스트, 여기는 밸리어블 코스트죠. 이 두 가지를 더해라. 여러분 더할 때는 어떻게 되죠? 바로 이걸 갖다 평행이동해서 이 위로 올리면 이게 바로 더한 거란 말이야. DC. 바로 FC에다가 VC를 더하면 TC가 된다. 총비용선이야. 거기다가 자기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여기 수익선을 그려라. 그러면 이 수익보다 수익이 더 많으면 이익이 되고 수익보다 만약에 비용이 더 많으면 손해를 본다 하는 이야기에 대한 BEP에 대한 이야기. 바로 여러분 공식은 최소한 알아야 되죠. 자, 여러분 잘 알지만 1-나서 변동비율분의 고정비 플러스 제로다. 여기 희망이익이 있다 그러면 희망이익을 넣어라 하는 이야기를 갖다 공식에 집어넣고 이해를 하며 문제를 푸는 거. 손익분기점 문제는 필히 나오니까. 그리고 이제 이번에 획기적으로 2023년도에 여러분을 갖다 혼란에 빠뜨렸던 문제 네 번째가 뭐냐 하는 이야기가 되는데 이 네 번째 이야기는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채권에 대한 평가. 기절 정말 여러분들도 깜짝 놀랐을 겁니다. 이 문제를 받고 났을 때 이거 재무관리야? 근데 요즘은 시험은 어떻죠? 그렇죠. 많이 진화가 되고 있습니다. 뭐 우리 유산 가맹거래사 같은 경우는 뭐 들어가면 엄청 재무관리 어렵습니다. 뭐 경영지도사 쪽에 뭐 물론 재무관리도 들어가겠지만 그때는 2차에 들어가지만 다르죠. 1차에 들어가는데도 어렵습니다. 그렇듯이 이제 재무관리, 채권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채권에 대한 평가. 이 채권에 대한 평가가 이번 시험에 굉장히 어디되느냐. 여러분을 갖다 혼란에 빠뜨리지 않았나. 왜 평상시에 안 했으니까. 책 자체에서도 없습니다. 채권에 대한 평가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예외적인 이야기도 이제는 대비가 돼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되고 이제 뭐 우리 자료실이나 이런 데 보면 이런 내용을 갖다 좀 더 새로운 거 뉴한 부위 이런 거는 시험 치기 직전에 한번 체크해야 될 사항들은 올려주는 것이 좋지 않나 하고 뭐 아마 학원 측에 제가 제의를 해서라도 자료를 올려서 여러분이 본 수업이 없더라도 더 예고되는 문제들 몇 개라도 진행이 돼서 여러분 시험 보는데 혼란을 주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자, 여기서 이제 뭐냐 그러면 채권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런 얘기가 되죠. 시장 이자율과 채권의 관계, 시장의 이자율, 채권 관계. 채권에 대한 뭐가 되느냐 그러면 가격. 뭐가 되느냐 그러면 여기는 이 두 가지는 어떤 관계죠? 그렇죠. 이자율이 높으면은 어디 되느냐 그러면 채권의 가격과 이자율의 관계는 반비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지만 여기서는 어디 되느냐 그러면 반비례한다 그러는 걸 아느냐. 반비례를 아느냐. 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봤을 때 대비할 때 이 두 가지의 대비에는 반비례가 된다 그러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되겠다 이거죠. 뭐 여기서 설명하고 이러기에는 제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결론만 얘기하죠. 그럼 만기와 뭐냐? 만기는 바로 사채를 갖다가 주는 마지막 시간을 갖다 만기라 그러죠. 채권 가격 관계는 어떠냐 하는 이야기가 되는데 만기가 길냐 짧으냐 여기에 따라 이거는 정비례합니다.
정비례 한다. 그 다음에 우리가 봤을 때 다음 이야기는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액면 이자율. 액면을 얼마 적었느냐 그런 액면에 주는 이자율이 얼마냐 하는 내용과 그 다음 뭐가 되느냐 역시 채권 가격을 갖다 우리가 봤을 때 이 채권 가격은 바로 요 세 가지를 갖다 묻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역시 반비례하더라. 반비례, 정비례. 요걸 갖다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번 시험에 나왔는데 아마 이 부위는 거의 어야 되느냐 그러면 학생들이 거의 뭐 포기하지 않았나 이런 얘기가 되는데 이제는 시험이 자꾸 날로 진화합니다. 그래서 뭐 옛날 책 한 5년 전, 10년 전 책을 가지고 그냥 보면은 안 되고 새롭게 이슈가 될 때마다 거기에 대한 대비가 항상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것도 이번에 2022년도의 시험에서 기업 진단론에서 얘기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범위를 확장하며 생각하고 항상 정규 우리 책 잘 때 있으니까 책을 보시되 좀 더 플러스된 부위, 가능성 있는 이야기 이런 것들은 뭐 자주 우리가 테마 수업을 갖다 시대에서 참 많이 하는데 이런 잘된 테마 수업에서 보완을 해준다든가 이러면은 아마 도움이 안 되겠나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여러분들 또 이런 뭐 이상한 문제 몇 개가 나왔어요. 그럼 막 당황스럽죠. 왜 평상시에 한 80점 나오지 그러고 생각했는데 나중 보니까 60점 겨우 넘었더라. 실망 넘은 거죠. 그리고 다른 점수를 끌어올려 주지 못했다 이거죠. 통상 기업 진단론은 지금까지 나올 때는 여러분이 한 70, 80 해가지고 다른 과목을 끌어올려 줬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런데 2022년도에는 시험 문제가 거의 60점 넘는 것도 어려웠다라고 얘들이 평가할 정도로 문항의 변화가 확 일어났다라는 걸 아시고 준비를 해 주셔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며 물론 뭐 출제위원이 누구냐에 따라 매년 그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시험은 항상 진화된다는 가정하에서 여러분이 공부를 할 때 좀 세심하게 2023년도에 대박을 내기 위해서는 좀 더 범위를 넓혀달라는 얘기를 드리며 일단 OT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이야기를 해서 어떻게 2023년도를 대비할 것인가 하는 이야기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매우 감사합니다.